연봉이 한 1억 몇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이 왜 개인회생을 들어오지? 마지막 희망을 걸겠다고 그러면서 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요청합니다라고 양쪽을 다 이렇게 쥐고 있으려면 안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회생TV의 최혁헌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채무부담,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분도 처음 이제 찾아오실 때 얼굴이 뭐 굉장히 초췌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뭐 하여튼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 이제 비춰졌죠. 이분은 이제 상당히 알려진 그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철수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철수 씨? 철수? 이 철수 씨가 제 사무실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집에 와봤더니 부친의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그 상태가 돼버렸답니다. 집은 경매로 다 날리고 또 뭐 가족들도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집안을 폭삭 망해버린 거죠.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게 자기가 이 몰락한 집안을 한번 다시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점원으로도 일을 하고 뭐 요즘 같으면은 택배 뭐 라이더 그런 식으로 짐을 배달하는 옛날에 그걸 짐꾼이라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운 좋게 아시는 분이 너 우리 회사 한번 들어와 봐라 해서 그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작은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부모님 모시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집이 당연히 이제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융자를 받고 신용대출 받고 거기다가 개인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부채가 거의 뭐 아파트가 70%까지 뭐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글쎄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리한 대출이 이제 화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 소위 이제 돌려막기 있죠. 이 주택담보를 이제 갈아타기도 해보고 카드 빚도 내보고 막바지에 개인 사채까지 얻어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사채까지 얻게 되면요 이거는 빚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도 빚이 그냥 뭐 눈덩이처럼 늘어난 거죠. 끝에 가서 위험한 생각을 한 겁니다. 주식 투자.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주식 투자가 대세였거든요. 이 주식 투자까지 감행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실패.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이분이 부채를 갚으려고 애를 쓰고 힘들어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부인께서 이혼을 하자고 그래서 이혼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쫙 이제 흘러갔죠.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정년퇴직이 이제 눈앞에 있을 때예요. 이분 연봉이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요. 연봉이 한 1억 몇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실제 수령액이 한 850에서 900만 원 사이 이렇게 월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월급이 적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갖고도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지금 원리금이 많아져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생각을 하겠죠? 극한 선택.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 이분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걸겠다고 그러면서 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분한테 솔루션을 한 거죠. 최선의 선택, 개인회생이다. 그런데 양쪽을 다 이렇게 쥐고 있으려면 안 돼요. 이분이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처음에 부동산.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세요. 아파트를 처분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서 그 매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판매한 돈이 있죠. 여기에서 무조건 되고 담보대출은 갚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처분한 대금에서 담보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을 다 갚았으면 뭐가 남아요? 그렇죠. 신용대출. 이 신용대출을 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보자 해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이제 다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 소득이 900만 원 정도가 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이 왜 개인회생을 들어오지? 하면서 보존공고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부동산 처분한 그 처분 내역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다 제출했어요. 힘들게 이분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받았는데요. 문제는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변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변제 계획안에 따른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요. 그 변제금은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변제 계획안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법에는 있는데 그게 사실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권한 게 폐지 신청을 하고 어차피 변제금을 못 내죠.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재원 이거는 연금뿐이 없습니다. 그 연금 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한번 다시 내보자.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해가지고 다시 130만 원 정도 나오는 그 연금을 변제 재원으로 해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걸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또 인가 결정까지 나서 원만하게 개인회생 절차 개시 진행을 한 후에 현재 면책까지 다 받아 모든 게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너무 해피한 거죠. 철수 씨가 변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배우자, 그 아내분이 이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철수 씨의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병환 중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 병환을 옆에서 병간호하고 다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회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주위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빨리 이런 개인회생이라든지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보세요. 오늘 제 이 사연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최혁환 법무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혁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